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금양그린파워라는 회사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게 보니까 1993년에 플랜트 전기공사로 시작해서 신재생에너지로 갔다가 이제는 2차 전지 소재까지 정말 변화가 많은 기업이네요. 네, 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안에 보면 사업 현황, 재무 상태, 또 최근 실적, 성장 동력,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기업 분석 보고서도 있고 재무 데이터, 뉴스, 스법 분석까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뽑아내서 금양그린파워라는 회사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순히 자료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우선 금양그린파워가 어떤 회사인지 그 뿌리부터 좀 짚어볼까요? 1993년 처음 시작은 플랜트 전기, 개장공사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 화공 플랜트나 발전소 지을 때 전력 시스템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회사의 아주 전통적인 사업 영역이었죠. 아하. 근데 거기서 쌓은 기술료를 바탕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성공적으로 넘어온 거죠. 신재생 에너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 풍력 비중이 좀 있고요. 또 연료전지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설계하고 필요한 자재 사고, 짓고, EPC라고 하죠. 네, EPC.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O&M까지. 이게 이제 핵심 사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매출에서 한 22% 정도 되는 신재생 비중을 앞으로 60%까지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60%요? 정말 대대적인 전환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자료 보면 뭔가 더 큰 걸 준비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고 있죠.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눈에 띄는데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있잖아요. 이 사업부 역량을 좀 더 치우려고 아예 분사하려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아, ESS 분사.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데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아마 이 회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잠시만요. 2차 전지 소재요? 전기공사 회사가 배터리 소재라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자료에 좀 설명이 있나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만약에 금양그린파워가 이 사업에 제대로 안착한다면요. 네. LG 엔솔이나 삼성 SDI, SK온 같은 국내 배터리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통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소재를 공급하는 되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요즘 미국 IRA 법안 때문에 다들 중국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IRA 수혜 기대감이 있네요. 네, 거기다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계측 제어 정비하는 GIPS라는 회사도 인수했어요. 원전 정비 시장까지. 정말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와, 신재생, ESS, 2차 전지 소재, 원전 정비까지 정말 정신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실제 성과는 좀 어떤가요?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자료 보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석 자료를 보면요. 최근 분기 실적이 완전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극적인 턴어라운드요? 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늘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100% 이상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도 하고 수익성도 확 좋아진 거죠. 오! 특히 부채 비율을 봐야 하는데요. 이게 한 72% 수준이래요. 동종업계 평균이 한 2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안정적이라고 분석했어요. 이야, 듣기에는 정말 좋은데요. 실적도 뛰고 재무도 안정적이고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 상반된 시그널이 지금 이 회사를 보는 핵심인 것 같아요. 다른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2024년 예상 매출은 줄고 영업 적자를 기록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네, 적자 예측이요. 네, 실제로 지난 3년간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고 특히 작년 2023년에는 매출이 24%나 감소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아,
또 2025년 상반기 실적 분석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 넘게 줄고 영업 손실은 82억 원으로 더 커졌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오, 그럼 부채 비율은요? 그것도 다르게 나오나요? 부채 비율은 자료마다 숫자는 조금씩 달라요. 뭐 44%다, 38%다 조금씩 다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는 비슷해요. 아, 안정적인 건 맞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매출이 줄고 적자가 나는 상황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헷갈리네요. 한쪽은 극적인 반전, 다른 쪽은 적자 지속. 그럼 PER이나 PBR 같은 지표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네. 그래서 PER을 보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1.38이나 아예 0으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죠. 순손실 상태라는 거. 아, 분기 실적은 좋아졌어도 연간으로는 아직. 그렇죠. 턴어라운드 초입이거나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는 신호죠. 그런데 PBR을 보면 또 달라요. 이게 1.8배 또는 1.66배로 나오는데 업종 평균이 한 0.7배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PBR은 높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건 명확하죠. 시장이 지금 당장의 자산 가치나 뭐 최근까지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보여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소재라는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 기대감을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결국 시장은 지금 숫자보다는 미래 스토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근 주가가 V자 반등하면서 막 올랐던 걸까요? 정확합니다. 딱 그 부분을 짚어주는 분석이 있어요. 9월에 저점 찍고 나서 V자 모양으로 확 반등하면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을 뚫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건데요. 네. 이런 움직임 뒤에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랑 또 2차 전지 소재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 스토리가 같이 작용했다는 분석이에요. 실적과 기대감의 시너지군요. 꼭 거래량도 늘어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듣기엔 좋아 보이는데 주의할 점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제시하면서도 과거 매출 감소는 위험 요인이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석에서는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그 정도 구간에서 나눠서 사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자료에 나온 분석 내용이고요. 저희가 투자 조언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회사가 속한 시장 환경은 좀 어떤가요? 경쟁은 치열할 것 같은데요. 금양 그린 파워만의 기회는 뭘까요? 경쟁 정말 치열하죠. 자료 보면 뭐 SK 에코플랜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큰 회사들도 있고 또 중소형 전기공사 전문 기업들도 많고요. 네. 게다가 해상풍력 같은 분야는 엑스원 윈드 같은 글로벌 기업하고도 직접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고요. 쉽지 않겠네요. 네. 하지만 금양 그린 파워만의 강점도 분명히 언급돼요. 일단 전통적인 전기공사 기술에다가 신재생 EPC랑 OMM을 합친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네. 그리고 육상, 해상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다 합쳐서 총 1.1기가와트 나 되는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죠. 1.1기가와트.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원전 정비 시장 진출, 이것도 살아남은 경쟁 우위 요소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강점들이 실제 기회로 이어질 만한 외부 환경이 좀 받쳐주나요? 예를 들어 정부 정책 같은 거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되는 것 같아요. 국내외 정책 환경이 아주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아, 정책 수의 기대감이 크군요. 네.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최근에 원전 생태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죠. 국내 정책은 그렇고 해외는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IRA나 유럽의 아리파와 EU 같은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흐름을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신재생 에너지랑 ESS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네. 뭐 인도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인 해외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시 가장 큰 기회는 2차 전지 소재를 통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 간접 진출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정말 기회 요인은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순 없겠죠.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지적되고 있나요? 아까 재무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불안한 지점들이 계속 좀 걸리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불안 요소들이 바로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혀요. 아까 길게 얘기했던 수익성 악화, 그리고 재무적인 불안정성.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심지어 한 자료에서는 최소 3가지 경고 신호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꽤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경고 신호까지요? 네.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에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난 1년 전체로 보면 주가가 44%나 떨어졌다는 사실도 무시할 순 없죠. 그렇죠. 또 그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이 꽤 많거든요. 한 56%에서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지분 매각 제한이 풀리면 시장에 갑자기 불량이 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버행 리스크도 제기됐고요. 물량 부담 가능성. 네. 예전에 원가가 오르거나 설계가 바뀌어서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본 적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걸 보면 앞으로 프로젝트 관리 잘하고 이걸 실제 실적으로 꾸준히 연결시키는지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이런 걸 잘 봐야 한다는 분석이죠. 자, 오늘 금양 그린 파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통 사업에서 시작해서 신재생, 2차 전지 소재, 원자력까지 정말 역동적인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복잡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금양 그린 파워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변화와 야마리입니다. 그냥 전기공사 회사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여기서 더 나아가 2차 전지 소재랑 원전 정비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만들려는 아주 야심찬 변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 네, 야심찬 변화. 둘째는 엇갈리는 숫자들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근데 좀 길게 보면 매출은 줄고 있고 적자도 나고 있고 재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기대감이 훨씬 크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군. 그렇죠. 셋째는 충분한 잠재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정부 지원도 있고 특히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잘 되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원전 정비 시장도 새로운 기회고요. 네, 잠재력. 마지막 넷째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재무 안정성 확보하고 수익성 꾸준히 개선해야 하고 또 새로 시작한 사업들 잘 안착시켜야 하고 아까 말한 잠재적 물량 부담 같은 위험 요인도 관리해야 하고요. 과제가 많다는 거죠. 변화, 엇갈리는 숫자, 잠재력, 그리고 과제.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전통 기술 기반 위에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만 봐도 참 많은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금양 그린 파워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 복잡한 전기 프로젝트 경험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새롭게 하려는 2차 전지 소재 기술,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히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융합시킬 수 있을까? 융합이요? 네. 그래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신재생과 저장하는 것, 배터리 ESS를 하나로 묶는 그런 혁신적인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낼 잠재력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이 오늘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산과 저장의 융합이라. 그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금양 그린 파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